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29일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를 촬영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총 6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동안 가장 중점을 둔 근육풀기 건강 실험에 대해서 이 6번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보면은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거의 4월쯤 되면은 끝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제가 살펴봤는데, 전에 2023년 11월 17일 날 130회차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가 뭐가 있냐면은, 누구나 영재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동안에 제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누구나 영재 천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좀 실전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을 또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왜 그러냐면은, 전에 11월 17일 날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올린 내용을 보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전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오늘은 제가 물론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먼저 제가 그동안의 실전 측면에서 제가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젊은 사람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다 했겠지만, 모든 개인은 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지고 나중에 노인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보면은, 저도 제 지나간 과거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보통 사람의 길하고 비슷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6남 2녀 중에, 그러니까 8명 중에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6번째로. 그러니까 제 형제들하고 보면은 이 뇌의 구조라든지 아마 지능의 차이는 없는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관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관찰을 합니다. 자연도 관찰을 할 뿐더러 사람들도 열심히 관찰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관찰을 초점으로 해가지고 인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냥 열심히 놀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을 보냈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그렇게 보냈고, 4학년 때도 그렇게 보냈고, 거의 공부를 하지 않고 놀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돼가지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면 12살쯤 된 거예요. 12살 때부터 보니까 피아제의 4단계 이론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0세에서 2세는 기억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제가 3세부터 기억이 없고, 한 6살, 7살 때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6살,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학교 들어와서 7살 때부터 11살까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보면은 피아제 이론에 보면은 구체적 조작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뭔가를 배워가는 그런 시기로 보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서는 형식적, 추상적 조작기라고 하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시절에는 뭔가 이렇게 생각을 좀 깊게 하고 추상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갔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서서히 공부를 시작해서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배우는 것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뭐냐면은 결국에는 영재가 되는 거죠. 천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고 하지만 영재는 충분히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재가 되는 길은 뭐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영재는 사실 오래 가지 못해요. 만들어진 중고등학교 때까지 뭐 열심히 사교육해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 넘어서에 계속적으로 자기 스스로 배우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너머에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재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발전이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그런 영재는 사실 물론 개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찾을지 모르지만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영재로 성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녔더라도 뭐냐면 기본적인 자세,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정한 어른이 됐을 때 영재로 성장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영재로 성장할 수, 영재 천재가 될 수 있는데 그 길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 노력을 하는 그 사람이 결국엔 영재가 될 수 있고 천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마이클 패러데이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1학년 때 3개월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에디슨은 4개월 다녔다고 그러고 뭐냐면 보면은 셰익스피어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보면은 학교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마이클 패러데이 같은 경우에는 부단히 자기가 노력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면 초등학교 3개월밖에 안 다녔지만 아주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뭐냐면 전자기학에 대해서 전동기를 발견하고 발전기를 원리를 발견하고 빛의 전자기학을 이야기를 했고 거의 그러니까 전자에 대해서는 전기에 대해 모든 것을 밝혀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의 20세기, 21세기의 전기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마이클 패러데이가 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마이클 패러데이의 사진을 자기 연구실에 걸어놓고 존경을 했다고 그래요. 이처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영재가 아니고 배우는 노력을 꾸준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줄기차게 노력을 했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됐어요. 아인슈타인도 좋은 대학을 나온 건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나온 건 아니지만 아인슈타인도 지속적으로 배우고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물리학자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로 성장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영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영재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만들어진 영재도 대단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자칭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저는 영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재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배우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배우는 걸 나이 60이 됐는데도 배우는 게 무척 즐거워요. 그래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법륜스님 강의도 듣고 박문호 박사님의 뇌과학 강의도 듣고 여러 심리학자들의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배우고 책을 통해서 배우고 배우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런 가운데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배우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배우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현실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을 접해본 결과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당연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제가 사회에서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관찰을 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발전이 있겠습니까? 발전이 없죠. 당연하죠.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영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영재가 되었고 영재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똑같은 형제들,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그 시절에 태어나고 그 자랐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점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을 저는 알 수가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영재 천재가 될 수 있지만 누구나 영재 천재가 될 수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본의 마쓰시다 고누스케라는 그 마쓰다 이 자동차를 만드신 분인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성공하신 분이죠.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하늘로부터 3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뭐냐면 어떤 은혜를 받았냐? 가난해서 뭐냐면은 그 사유를 일찍 알았고, 2번째 허약해서 건강에 대해서 조심을 했고, 3번째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녔는데 배우지 못해가지고 자기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듣고 글로써 배우려고 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영재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영재가 되는 게 아니고 뭐냐면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영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도 되돌아보면은 저는 사실은 영재 천재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졌다고 봐요. 저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카이스트를 박사학위를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저 객관적으로 보면은 영재의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재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다. 다른 건 없어요. 배우는 것을 좋아했다는 사실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따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단지 자세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 삶의 자세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영재가 될 수 있지만 중간에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했다고 만들어진 영재라고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영재였지만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발전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재가 어른이 돼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유대인은 비록 학교 때까지는 많이 배우지 않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배우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영재가 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태어났을 때 아기였을 때 별반 차이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됐을 때는 굉장한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벌어지겠느냐? 삶의 자세가 다르다.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배우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격한 차이가 생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려는 노력을 해야 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재가 되는 것이지 만들어서 부모가 좋은 학교 사교육을 막 시켜서 어느 시점까지는 만들 수는 있어요. 영재로 만들 수 있지만 그런 영재는 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좋은 학교에 가서 돈은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회에 도움은 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진정한 영재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시대에는 어렵고 힘들게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갔지만, 그렇지만 각자 자기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고, 그 자기가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영재로 성장한, 그런 사람들은 저같이 영재로 성장할 수가 있지만, 풍요로운 시대에 자라가지고 사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영재는 결코 어른이 돼서는 영재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불행한 사회를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 정말 저는 우리 사회가 바른 길로 가려고 하면은 교육이 바로 서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좋은 인성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꾸준히 배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됐을 때 우리 사회는 훌륭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교육 많이 받고, 그래서 좀 영어 잘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영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만들어진 영재지, 진정한 영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누구나 영재 천재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진정한 영재 천재는 누가 되는 거냐면은 기본적인 배우려는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 이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진정한 영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영재 천재는 될 수 있지만 누구나 영재 천재는 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우려는 자세와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만들어진 사교육에서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그런 영재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각자 개인이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만 영재 천재의 길이 열려 있는 거지, 부모가 영재 천재를 결코 만들 수는 없다. 돈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교육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교육이 사교육을 받아가지고 영재로 성장했다고 어느 시점까지 영재가 될 수 있지만 거기에서부터는 성장을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영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영재는 이 사회에 도움 필요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이 바로 서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은 그러한 식의 지식 위주의 교육을 많이 해가지고 만드는 영재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 영재보다는 좋은 인성을 갖추고 좋은 인성을 바탕 위에서 꾸준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다음에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자, 누구나 영재 천재가 될 수 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누구나 영재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옛날에 유명하신 분들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아인슈타인이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니다. You never fail until you start trying. 뭐냐면 이런 말을 한 예가 있고,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Stay hungry. 뭐냐면은 새로운 것에 배고파해라. 약간은 바보같이 도전하라. Stay foolish.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모할 것처럼 보이지만 도전을 해야 새로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존경하는 마이클 패러데이, 전동기, 발전기, 전자기장을 발견했지만 굉장히 겸손하고 인성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이분을 무척 존경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을 보면은 항상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을 즐기는 하브루타식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많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0.1%밖에 되지 않는데
노벨상을 20% 이상 받았다고 하니까 굉장한 거죠. 유대인이 왜 그럴 수 있느냐?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면 영재로 성장할 수가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죠. 반면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다수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영재 천재로 성장할 수 없는 그러한 자세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관찰을 했을 때 발전을 가져옵니다. 발전을 가져와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이런 이론을 토대로 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실패를 하더라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원하는 결론을 얻으면은 이론을 형성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발견과 발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랬을 때 유사이가 발전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떠한 발전을 가져오는 데는 물론 여기 이제 기원전 6세기 이전 기록이 없었던 시절에도 노력한 많은 인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문자로 기록되어서 전달되는 문명 시대의 그 사실만 아닙니다. 기원전 6세기 노자의 도덕경, 기원전 6세기 공자의 유학, 석가모니, 이러한 분들, 노자, 공자, 석가모니의 철학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기록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많은 분들이 주인은 우리 성리학을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명나라이 그래서 양명학이 등장하고, 조선시대에 오면은 이와 이황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동양 철학이 있죠. 서양에는 철학이 좀 일찍이 이 기록으로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기원전 6세기 탈레스, 만물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 소크라테스, 아나파시스, 엠페도클레스, 데모크리투스 많은 분들이 등장하면서 계속 발전을 가져왔어요. 발전. 동양은 노자와 공자 이외에는 없어요. 그 중간에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공자와 노자의 이야기만 계속 2000년 이상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철학의 발전이 없이 계속 유지되어 왔던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서양은 탈레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철학을 발전시켜 옵니다. 그래서 탈레스가 했고, 그 다음에 데모크리투스에 이제 오면은 데모크리투스는 원자라는 것을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제 기원전 4세기 플라톤, 디오게네스, 아리스토텔레스 등장하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 디오게네스는 뭐냐면은 이 자유로운 견유파를 이루는데 아테네 시장을 돌면서 들어다니면서 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불량배와 건달밖에 없구나라는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현실에서도 보면 한 사람의 정직한 사람을 찾고자 노력하지만 찾기 되게 어렵습니다. 있긴 있는데 주변에서 직접 만나보기는 참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법륜 스님이라든지 황창익 신부님이라든지 기타 법정 스님이라든지 성철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은 우리 시대에 정직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 주변에서 직접 만나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유튜브라는 수단이 있어서 볼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가끔 이런 정직한 분들이 나타나셔서 이 사회를 발전시킵니다. 디오게네스, 아리스토텔레스, 엠페도클레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철학의 발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엠페도클레스의 사원 소설이 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물, 공기,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러한 철학이 유지되어 왔죠. 자, 그 다음에 중세 시대 때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이제 뭐 신약 대전을 쓰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종교계의 어떤 철학을 만듭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 이후에 이제 뭐냐면은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인본주의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토마스 홉스 청교도 혁명을 이렇게 이끌고 영국 존 루크 당대에서는 이제 뭐냐면은 관념론을 토대로 해서 경험주의를 통창하고 그래서 영국에는 경험주의를 토대로 해서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산업혁명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 경험주의가 이제 유럽 쪽에서는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합리주의 정신, 합리주의가 형성되고 영국에서는 경험주의가 성장하는 거죠. 경험주의. 그래서 칸트쯤 와가지고는 칸트는 이제 뭐냐면 이거를 아울러가지고 경험주의와 이 합리주의를 아우르는 그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1800년대 키에르케고르라든지 니체, 샤르트르 이런 분들은 이제 1980년대 샤르트는 1980년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분은 아니죠. 실존주의를 등장합니다. 신이 필요 없고 실존, 우리 인본주의를 넘어서 실존주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실존주의 시대. 그래서 서양에는 실질적으로 신을 거의 이제는 믿지 않고 그런 그 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서양에서는 이미 천주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몰락 상태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은 성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유지를 못 해가지고 그 성당을 이제 팔아가지고 뭐 나이트클럽을 쓰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다 몰락의 길을 거두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유독 이 서양의 철학이 와가지고 뭐냐면은 신을 굉장히 강조하는 우리 한국에는 그래서 재림 예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재림 예수, 문선명 많아요. 그래서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는 하나인데 재림 예수는 많아요. 이만희도 재림 예수라고 하고 뭐 그런데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누가 재림 예수입니까?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현대에 보면 유독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많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까지 좋은데 재림 예수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독재를 찬양하는 그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을 망쳐놨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재림 예수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독재를 찬양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을 나쁜 쪽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뭐 영광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서양 철학의 존 루크에서 경험주의가 있었고 러셀 경험주의에서 경험주의가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오면 실용주의로 바뀝니다. 미국의 실용주의. 그래서 미국의 실용주의, 윌리엄 제임스는 실용주의를 주장해요. 그래서 존 두이도 교육철학자로서 실용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냐면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실용주의로 가면서 지금 20세기와 21세기를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가 됐어요. 현대의 그런 모습이죠.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냐면 동양과 서양이 서로 문명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철학도 서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노자, 공자, 석가모니를 배우게 되고 우리는 서양에 있는 이 천주교라든지 기독교의 사상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서양에 있는 그런 것들을 철학을 받으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과학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은 동서양이 공이 뭐냐면은 서로 문명 문화를 교류해서 현대의 새로운 철학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서양의 문물을 과학도 받아들이고 서양의 문명 문화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은 동양과 서양이 어우러져 있고 앞으로 미래에는 새로운 쪽으로 갈 거라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지금 2023년에 작년에 인공지능이 챗 GPT가 등장하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이 나오지 않느냐.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가는 철학이 등장할 걸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인류 역사상 보면 기원전 6세기서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왔고 믿음, 종교도 만들었고 철학도 가져왔고 그런 가운데 우리 인류 문명이 발전해 왔습니다. 선현들의 지혜를 배우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문명을 토대로 해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배울 수가 있어요. 글자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불경도 배울 수 있고 노자의 도덕경도 배울 수 있고 공자의 논어도 배울 수 있고 이렇게 과학도 배울 수 있고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현대는 굉장히 좋은 시대입니다. 이와 같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하버드 심리학 교수는 뭐냐면은 이런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다중지능이라는 것을 주장했다고 해요. 다중지능. 우리 사람들은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논리 수학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음악적 능력이 공간 능력, 체육 능력, 인간 친화 능력, 자기 성찰 능력, 자연 치환 능력, 영성 능력 다양한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각자 이 지능을 뛰어난 것을 발전시킨다고 하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의 지능에 몰입돼서 그것만이 전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중지능을 인정하고 그래서 각자 자기의 능력이 뛰어난 부분을 개발해서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 것이 좋은 거다. 그래서 개별화도 되고 다원화도 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민주사회가 돼 민주사회는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다 개발화도 하고 다원화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독재를 찬양하고 앉아있고 김진성 같이 살인 미수 행위를 저지르는 그런 다원화를 거부하는 거죠. 그런 세력들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입니다. 독재를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민주사회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죠. 왜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같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잘못된 사람들은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별화도 되고 다원화도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는 그 독재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은 이 사회에 추방을 하고 응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생각이죠. 앞으로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올 텐데 그렇다 보면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실감할 수 없는 미래 세계는 전혀 다른 세상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미래 세대들은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는 이제 한 30년 동안 30살 동안 나이 60까지 현실 생활을 했는데 현실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저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시끄럽다고 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공자님이 최근에 이제 배운 건데 공자님이 배우려자 하지 않는 사람과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야기를 해주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자님께서는. 저는 그거를 모르고 까마득하게 모르고 잘못된 삶을 살았던 거죠.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이 공자로부터 배울 수 있고 소년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저도 경험으로서 배웠고 그런 것을 토대로 보면은 그런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노력은 소중한 거예요. 왜 그런 쓸데없이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한테 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야 됩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현실 생활하면서 배웠고 과거 소년으로부터 배웠고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남은 생은 현명하고 지혜롭고 어른스럽게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행복의 역사도 있고 뭐 동양 서양의 차이도 있고 황농문 교수님은 몰입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우리 유럽의 사람들과 대한민국 중산층 기준 차이, 조선시대 때는 산업공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유럽 사회는 중산층을 프랑스에서는 중산층의 기준이 첫 번째 악기를 하나쯤 다룰 수 있고 두 번째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것이 기준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중산층 기준은 뭔가 하면은 30평 아파트에 살고 있고 중형차를 가지고 있고 1년에 한두 번쯤은 해외여행에 다녀올 수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뭐냐면은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 1, 2, 3이 전부 다 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돈 중심입니다.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뭐냐면은 자본주의가 받아들여지게 했는데 천민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슬픔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왜 이렇게 돈 중심 사회로 가버렸는지 자본주의를 지금도 외치는 자들이 있는데 자본주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자본주의를 지금도 외치고 독재를 찬양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버젓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민주주의 정신에 의해서 배척하고 응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사회에 필요치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자꾸 외치는데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뭐가 우월하다는 건지 자본주의도 없어졌고 공산주의도 없어졌고 지금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로 갔고 자본주의는 수정자본주의로 갔고 전부 다 실패해서 그렇게 갔는데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인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고 민주주의 정신을 높이 드높여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누가 승리하는지 지금 그러한 경쟁 관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사회주의가 승리하는지 민주주의가 승리하는지 두고 보면은 나오겠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둘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일부 물직한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외치고 있는 그리고 독재를 찬양하는 세력들이 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다는 사실이 울분이 치솟을 수밖에 없어요. 어찌 이런 대한민국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어느 날 어느새 돈 중심 사회로 가버렸고 도덕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파렴치한 인간들만 들끓는 그런 대한민국을 되었다는 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어찌 이런 대한민국이 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기성세대이긴 하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데 왜 돈을 그렇게 쫓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보면 중산층 기준이 1, 2, 3 전부 다 돈하고 관련되어 있지 그 어디에도 도덕성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덕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그러한 대한민국. 슬픈 현실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돈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파렴치한 인간들만 들끓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도덕성이 전혀 없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누구나 영재 천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뇌의 가능성, 우리 머리에 있는 뇌는 태어나면서 비슷하게 태어납니다. 서로 비슷하게 태어나요. 비슷하게 태어나고 비슷하게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영재 천재가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아닌 길로 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냐면은 그 사람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영재 천재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재 천재가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느 일정한 시점까지는 사교육을 통해서 영재 천재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진정한 영재 천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만, 일정한 시기까지만 영재 천재로 사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그 이후에는 영재 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런 영재 천재보다는 어른이 돼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영재 천재를 통해서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문명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영재 천재는 될 수 있지만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영재 천재의 길을 가야 진정한 영재 천재의 길이라고 봅니다. 자, 뇌는 어두운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 코, 입, 귀, 촉감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육감이라는 것은 뇌에서 이제 인식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뇌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어요. 촉감도 있고. 뇌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보면은, 우리 뇌는 그 일반 동물들과 다르게 여기서 이야기하겠지만, 수정란 표집, 이렇게 세포들이 여러 종류들이 존재하는데, 뭐냐면은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10,000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있지만, 가재는 10만 개, 그 다음에 바퀴벌레는 100만 개, 개구리는 1000만 개, 쥐는 1억 개, 고양이는 10억 개, 원숭이는 100억 개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여기에 10배인 1000개,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러한 동물들에 비해 동물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주를 생각할 수 있고, 문명 사회를 이룰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같이 파충류는 뇌간만 있어요. 그러다가 포유류쯤 오면은 변형계가 있어가지고 감정을 가져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영장류들은 뭐가 있냐면 대뇌 피질을 형성하면서 여기에 기억을 저장합니다. 기억을 저장하면서, 장기 기억을 저장하면서 생각을 하고, 과거를 만들고 현재에 있고 과거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영장류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과거나 미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여기 개나 고양이 정도의 포유류 동물들은 뭐냐면은 감정만 가지고 있지, 과거나 미래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현재만 존재합니다. 현재만.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과거를 가지고 있고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 뭐냐면은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와 미래 때문에. 그런데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너무 빠져 가지고 거기에 생각에 빠져서 뭐냐면은 불안해하고, 미래는 불안하죠. 당연히 미래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미래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자꾸 미래를 가져다가 현실에 갖다가 놓고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강인의 미래도 아무도 몰라요. 이강인이 뭐 한 달 전에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지금 뭐 태국하고의 3대 위기에서 다시 새로운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현재를 열심히 사는 그것이 해답이지, 미래는 우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을 열심히 사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것이 우리 뇌에 하고 관련된 건데, 그거를 우리 해야 돼요.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경세포들이 있어서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아기가 바로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시냅스가 적어요. 적은데 1개월, 9개월, 2년쯤 되면 시냅스가 거의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륜스님 말씀에 의하면은 2년, 우리나라로 3살 때까지는 부모님이 반드시 아기를 키워야 된다. 뇌를 결정하는 단계까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가요. 이때 형성된 시냅스가 평생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0세에서 2세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피아제는 인지 발달을 4단계로 나눴는데 0세에서 2세까지 감각 운동기. 여기는 뭐냐면은 아주 감각 운동기예요. 3세, 6세까지는 전 조작기. 7세, 11세까지는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12세에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는 형식적, 추상적 조작기랍니다. 요거가 뭐냐면 창의성을 발휘하는 시기예요. 창의성을 발휘하는 시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 관찰해보니 그랬다는 거죠. 맞는 이야기예요. 피아제 인지이론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뇌세포에서도 봤듯이 2살, 만 2세, 우리나라는 3살 때 형성된 이 시냅스가 어른이 됐어도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연구도 했고, 그런 근거도 있고, 속담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 인간과 인공지능. 우리 인간은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돌기들이 있습니다. 돌기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축색신경돌기와 신경돌기와 축색돌기가 만나서 시냅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챗GPT는 이제 우리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병렬로 연결했더니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가지는 인공지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2023년 3월 달에 발표했던 게 1750억 개의 회로를 연결했더니 스스로 학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뇌를 모방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황농문 교수가 몰입에 대해서 서울대 재료공학과 교수님이었었는데 지금은 은퇴하셔가지고 몰입이라는 책을 쓰시고 몰입 아카데미를 운영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몰입을 굉장히 중요한 측면으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대학원 때 A와 B의 학생이 있었는데 학점은 동일한데도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이런 거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시험 성적은 달달 암기해서 볼 수 있지만 연구는 달달 암기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의 능력은 학점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다. 시험과 연구의 차이. 시험은 달달 암기해서 볼 수 있지만 연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연구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초중고 시절에 뭐냐면 끈기 있게 계속 노력한 그런 사람들이 창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한 사람이 연구를 잘하는 거지. 똑같은 시험 성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구 능력이 뒤떨어지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연구 능력이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훌륭한 업적을 만났는데 아인슈타인도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닌데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뭐냐면은 해리 할로우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을 찾아가서 당신의 뇌가 뭔가 우리 뇌하고 다른 것 같으니까 기증하라, 기지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죽고 나서 1955년에 죽은 다음에 뇌를 갖다가 해가 잘라가지고 보니까 일반인하고 별반 차이가 없고 약간 주름이 더 많을 뿐이더라. 그러한 그 연구를 했어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여기 기지의 영역이 있고 미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모르는 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이 자세가 창의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지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그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페르마도 노력을 한 사람이고, 페르마 이렇게 350년 미해결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래요. 이러한 사람도 있고, 헝가리에 쾌말 수학 월간지를 발간한 어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노력으로 이 한 고등학교에서 7명의 노벨 수상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벨상에 준하는 놀라운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다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있었느냐? 학교는 그렇게 많은데도 이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렸다는 거예요. 쾌말 수학 월간지를 통해서 문제지를 놓고, 그래서 난이도 있는 문제를 자꾸 푸는 학생들이 결국에 창의성이 좋아지고, 그래서 노벨상도 받고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수학 선생님 존경할 만합니다. 헝가리 인구가 지금 천만 정도 되는데, 우리는 5천만인데도 5천만 명인데도 아직 노벨상 과학 수상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0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미 15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고등학교에서 7명의 노벨상을 냈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나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건 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의 노력에 의해서 비롯됐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이 세속적인 노력만 기울인다면,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한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노벨상이라는 창의성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꾸 생각을 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황론무 교수 이야기는 몰입을 해서 자꾸 어려운 문제를 자기 스스로 풀어보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만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강하면서 개별성 개발돼서 이런 창의성이 개발된, 우리 일본 사람들은 개별성과 개방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그 중요한 것은 1945년 이후에 헝가리 그거를 집중 연구하면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리고, 그러면서 일본의 지금 나이 드신 분들, 그동안에 1945년부터 배웠던 그런 분들은 노벨상도 받고 일본에 업적을 남기는데, 그 이후에 풍요로운 시대에 자랐던 쉬운 수학 문제를 풀었던 지금 어른이 되어 있는 일본 사회는 발전이 없고 퇴보하고, 그다음에 노벨상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걸 반성하면서 지금 다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쪽으로 교육을 바꾸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뭐냐면은 사교육 중심으로 해서 그냥 돈만 잘 버는 그런 집단을 양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뭐냐면은 스스로 노력해서 창의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미래는 없는 겁니다. 자, 저는 어렸을 때 이제 1970년대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1968년 12월 5일에 국민교육 헌장이 발표돼 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이거를 달달달 암기를 했습니다. 암기를 하고 이걸 못하면 혼났어요.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오늘의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행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고향 방향을 밝혀 교육의 지표를 삼는다. 이런 것을 계속 암기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중흥시켜야 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그 바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상을 빛나는 오늘 대살래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인류 공행에 이바지할 때다. 인류 공행에 이바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우리의 처지가 비록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서 창조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발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악의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돈만 벌려고 한다고 그런 사람들만 많다고 그러면 이 창조 힘과 개척의 정신은 기르지 않고 그러한 정신만 기른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슬픈 현실로 나아가는 거죠. 공익과 질서를 앞세워야 됩니다.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상부상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상부상조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살면 각박한 현실이 되는데 각박한 현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망쳐놓고 있어요. 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러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사는 아름다운 모습에 있는 그런 개인들을 만들어 가야지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돈만 잘 벌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간들을 양성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슬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반공과 민주정신에 투철한 이거는 반공은 좀 이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미 공산주의는 없어졌습니다. 공산주의는 없어졌고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없어졌고 공산주의가 사회주의로 갔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수정자본주의로 갔고 민주주의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는 살아있는데 그리고 자유세계 이상 이건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길이 후손에 물려줄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우리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숲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반공 이제 없애야 돼요. 공산주의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우리 세대들은 이 교육, 국민교육 현장을 암기하면서 자랐는데 어쨌든 이 반공 요거는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린 시절의 초기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인성교육이 중요한 거지, 무슨 지식을 해서 영재를 만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뭔가 우리 교육에 나아갈 길을,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좀 더 상부상조하는 인성을 길러가지고 서로, 그리고 창의적 정신을 길러주고, 그러한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거지, 돈만이 최고다고 하는 그러한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그러한 자세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박문호 박사님께서는 서술적 기억과 절차적 기억을 이야기하셨는데, 서술적 기억이 바로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그 하브루타식 교육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한국 사람들은 뭘 배웠니?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고. 그러니까
지식 위주죠. 한국 사람들은 지식 위주고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질문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배우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노력하는 자세, 유대인식 교육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빨리 뭘 배웠니? 지식은 많이 가질 수 있으나 어느 시점 이후로는 발전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창의성이 없는 겁니다. 노벨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창의성을 키우려고 하면은 항상 배우려는 일, 하기 쉽으면 불역여로하라. 이러한 정신을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노력을,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질문을 하고 배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문호 박사님은 그래요. 정답은 있다. 가정을 의심하라. 습관을 설계하라.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인생이 뭐냐면 창의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이 자세가 돼. 스스로, 아이는 스스로 배웁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자꾸 뭐냐면 지식 위주의 아이를 만들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성취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을 때 영재로 됩니다. 사교를 통해서 일정한 때니까 영재를 키울 수 있지만 진정한 영재는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영재가 진정한 영재입니다. 정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학교 교육을 병을 받지 않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셰익스피어도 그렇고 마이클 패러데이도 그렇고 뭐냐면은 에디슨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영재로 된 거죠.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교육이 있는데 우리는 지식 위주의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뇌는 반복하는 학습이 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차적 기억, 영어나 국어 뭐 이런 언어들은 자동차 운전, 자전거 탄 거 뭐 이런 것들은 절차적 기억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뇌는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도 집에까지 운전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건 절차적 기억에 메모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창의적으로 되려고 하면은 절차적 기억보다도 이 서술적 기억, 아까 박문호 박사님 말씀에 서술적 기억을 자꾸 반복을 해서 그거를 능력을 배양해가지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서술적 기억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차적 기억보다도 서술적 기억을 발전시키는, 반복해서 하는 그런 노력이 창의적인 영재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기까지 해서 위대한 수업에 이야기하실 아까 했던 부분에 뭐냐면 언어 능력, 뭐 이 9가지 능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기가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잘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9개를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각자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화, 다원화를 해가지고 그러한 사회가 됐을 때 우리 사회는 좋은 사회고 발전적인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아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존중해 주는 그러한 다원화가 되어야 된다는, 그래야 창의적인 이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독재 사회, 내 생각만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건방진 생각은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이 사회는 불행한 사회로 가는 거고, 그러한 사람들은 제발 민주사회에서는 응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 사회, 민주사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왜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존재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독재를 찬양하고 그런 사람은 민주사회에 필요하지 않아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누구나 영재 천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같이 해봤는데, 자, 좋은
영향을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영재 천재가 될 수 있다. 잘 보셨습니까?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렸는데, 제가 보면은 오늘 이 실전편인데, 우리는 누구나 영재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인성교육과 인성과 그 다음에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태어났을 때,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비슷한 상태로 태어나지만 자꾸 성장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서 어른이 돼 갈수록 누구는 영재 천재가 되는 반면에 누구는 보통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는 노력,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재 천재가 될 수 있는 거지. 어느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농사를 짓던, 어업을 하던, 과학을 하던, 장사를 하던, 음식을 만들던 어느 길에 있든지 간에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사람이 달인이 되고 영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노력하고 누구든지 하면은 영재 천재가 될 수 있는데 대다수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의 선택의 영역에 있는 거지만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오늘 누구나 영재 천재가 될 수 있다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영재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뭐가 필요하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노력의 자세만 가진다고 하면 누구든지 영재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세로 살아갔을 때 우리 사회는 창의적이고 발전된 사회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영재 천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골에서 평범한 어린이로 자랐고 그런데 어느 날 이후로 배우는 것을 즐겨하다 보니 어느덧 영재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저번에 6차례에 걸쳐서 근육풀기 건강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근육풀기를 발견했다고 생각이 돼요. 인류 문명사에서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발견이죠. 이러한 발견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그 기초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새로운 발견이나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영재 천재가 될 수 있지만 누구나 영재 천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뭐냐면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은 결코 영재 천재가 될 수 없고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한번 제 동영상을 봤다고 그러면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영재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시작하십시오. 그때가 뭐냐면은 영재 천재가 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제가 나이가 많이 이제 지금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를 좋아했지만 지금 나이 60이 돼서도 배우고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무척 행복해요. 배우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노력은 해보는 거죠. 아무도 그 미래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진인사 정신을 가지고 삽니다. 산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최선의 노력은 해보고 사라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진인사를 할 겁니다. 대천명은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천명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인사 차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만 현재에 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나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늘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대천명은 무의의 영역입니다. 무의의 영역이에요. 진인사만이 유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그냥 하늘에 맡겨놓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 영재 천재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누구나 영재 천재가 될 수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